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일본 화장품 회사 DHC의 인터넷 방송이 오늘 또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면서 DHC 코리아의 사과문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혐한 방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어리석다, 논리도 없이 일본 제재, 그리고 사실을 왜곡해서 일본이 나쁜 일을 한다고 가르친다면서 계속 망언을 이어갔고요. 잠시 뒤에 들어보겠습니다만 변호사까지 출연시켜서 DHC 코리아의 사과문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대표는 사과 거부 공지문을 내서 어떤 게 혐한이고 역사 왜곡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그리고 불매운동은 언론 봉쇄라는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DHC 코리아 어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혐한 방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韓国の DHC は謝罪したんですか？謝罪しちゃった。はあはあはあ。謝罪したんですか？まあ本来は謝罪する必要ないんでしょうけどね。それは本社のグループとして全体の判断と見解としては違うんですね。あくまで韓国の現地の DHC が謝罪したと。これはあれですか、DHC の韓国の社長は危ないね、それじゃね。勝手にやっちゃってね。いや、このままこれ河野ダンマみたいなもんよね。違います？すごい例えですね、健人さん。だって、そんな感じがするもん。今回のね、この日韓の問題についてね、韓国の政府もそれからジャーナリズムも民間の人たちも、事実を全く見ていないんですよね。なんでこういうことになったかというと、彼らは私たちがいけないと思ってるけども、私たちの側からすると、そして多くの国際社会のメンバーも日本が正しいと思ってるんですが、韓国がいけないんですよ。この子供みたいな本当に馬鹿げたことをする人たちはね、目的が悪いんですよ。北統一っていうのは北に飲み込まれることになる形になると思いますが、もしそうなったら真っ先に粛清されますけどね、この人は。他の国は熱しやすく冷めやすい国ですからね、あんまりこれに対して同じ土俵に乗ってね、日本がワイワイ言うんじゃなくて、もう静かに見てると。朝鮮人はですね、全部漢文やったんですよ。公用語社は東京の印刷で教科書を作ってそれを広めたんです。でさあその前にですね、ハングルを統一して、この文字はこれにしましょう、これはこれにしましょう、日本人がハングルを統一して。 도대체 말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할 수가 없군요, 정태근 의원. 네. 근데 저런 그 정신 나간 일본의 극우 혐한 세력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너무 대접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DHC 회장 요시다 요시아키라는 사람은 극우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대기업들한테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거기를 넘어가지고 인종차별적 유럽 사람들하고 가장 닮은 아시아인은 일본인이다. 그래서 인종차별적 발언도 서슴없이 하는, 사실은 저희가 언급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저런 걸 규제하는 법안이 없을까요? 규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저 채널이 저 지금 TV라고 그러는데 저 채널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본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1000등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일본 TV에서는, 일본 방송에서는, 언론에서 저걸 다루지를 않아요. 아까 어떤 방송에서 일본 전문가하고 일본 교수가 나와서 대담을 하시는데, 지금 저게 일본에 알려지기 시작한 게 저 방송을 우리 언론이 소개하고 우리 언론이 상대해 주는 걸 가지고 그거를 다시 일본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완전히 일본에서는 쓰레기인데 우리가 금값 주고 있는 거군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저 채널이 지금 한 46만 정도뿐이 채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따지면 우리 요즘에 보면은 정치인들 중에서 뭐 손혜원 TV도 있고 김문수 TV도 있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들을 굳이 우리가 방송에서 다룰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요. 반역사적인 사람들이에요. 저걸 다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저 DHC는 그러니까 사실은 DHC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쌍해요. 제가 한 20명 근무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정말
저희가 불매운동 철저히 해서 한국에서 퇴출시키면 되고 예. 저 다시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요. 말씀 듣고 보면 괜히 우리가 또 키워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이제 문제는 비록 인터넷 방송에 불과하지만 저 DHC에서 운영하는 그 방송이지 않습니까? 자회사고. 그런데 DHC 제품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팔리는 그런 제품 아니었습니까? 한 100억 팔리는 거죠. 예. 네. 100억 팔린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팔린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기 이제 저 DHC라는 조그만 그룹의 주 매출은 이제 비즈니스 호텔업을 합니다. 일본의 양대 비즈니스 호텔업의 한 축을 갖고 있는 예.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일본 본사를 저희가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좀 연구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정진환 교수. 그러면 DHC 코리아 사과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제가 볼 때는 뭐 일종의 우리가 미봉체 열잖아요. 무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예. 아마 본사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DHC 코리아 차원에서 예. 뭐 예를 들면 불매운동이나 또 탈덕 뭐 이런 현상들이 막 불길처럼 일어나니까 또 즉흥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그 DHC가 기본적으로 아베 정권의 친위대를 자처하고 있다. 저는 이런 판단입니다. 예. 실제로 뭐 원래 내용도 없고 자극적인 데들이 보면 항상 저렇게 그 선정적이라든지 또는 차별적 어떤 그런 언어들로 도배하고 그러는데 저게 그냥 단순히 일본의 한 TV 텔레비전이 아니라 일본의 어떤 그 뿌리 깊은 극우 세력의 어떤 그 뿌리랄까 그 연결돼 있는 그 흐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고요. 애시당초 사과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또 한국의 어떤 우리 정부의 불매운동,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에 대해서 뭐 상식받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저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좀 그 감안해야 하고 우리 끝까지 가져가야 될 게 지금 현재 불매운동이나 탈덕도 좋습니다만 저는 끝까지 퇴출까지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매출 100억 원을 만드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기여한다면 말 그대로 시쳇말로 글로벌 호구가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저는 퇴출운동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제가 이제 일본 특파원들을 그 경험했던 사람들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저게 일본 내에서의 제일교포를 지금 언급했잖아요. 예. 실제 제일교포 사업가들에 대한 세무조사 뭐 이런 흐름까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어떤 피해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수집해서 정부 차원의 좀 대응이 필요하다면 뭐 그런 것도 같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판단입니다. 예, 일본 DHC TV의 이런 막말 때문에 정말 정작 우리 한국 DHC 코리아에 근무하는 직원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장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오전에 전화 왔었거든요. 지역장을 통해서 국토에 다 연락을 해서 2차적으로 철수하는 지침을 받았었어요. 14 종류가 있고요. 24개 있습니다. 매대에서 지원을 지금 뺀 상태예요. 창고 철수를 해서 내용 일단 접하고서 바로 매장에서 철수하고 온라인 몰에서도 판매 중지했어요. 노영희 변호사, 지금 소비자들은 아주 DHC 이제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2000년 초반에 들어왔을 때는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우리나라에서 끌었는데요. 그러다가 사실은 좀 인기가 많이 좀 떨어진 상태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반하장식의 아나무인격인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면 결국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그 경영 가치를 가지고서 움직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DHC 코리아에서는 본인들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도 본사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좀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저렇게 무식하고 무례하고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들 더 이상 상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한번 끝까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행동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조용히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우스노미야 겐지라고 하는 그 일본 변호사 연합의 전 회장님이 있습니다. 예. 그분이 사실은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관련돼서 대한변호사협회하고 같이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줬던 그런 변호사인데요. 예. 그 변호사 연합의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일본에서는 사실은 그 본인들의 잘못된 과거와 관련된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뭐 DHC 테레비라고 하는 저곳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걸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올바른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언론에서 다뤄주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좀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그 나오는 방송의 모습을 보게 되면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정태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고 사실은 DHC 코리아 자체가 이번 기회에 오히려 그 일본의 그 모기업과의 관계를 끊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최영진 변호사 자기가 말하는 거 보면 참 천박하기 그지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막말 안 듣고 안 보고 화장품 안 사고 그냥 이렇게밖에 대응할 수 없는가 이런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DHC를 무시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DHC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 것도 몰랐던 것 같거든요. 예.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DHTV가 그렇게 유명한 방송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은 나름대로 객관성을 조작하기 위한 장치 같은 것들은 뭐 교묘하게 심어놓은 것 같은 게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미국 변호사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변호사인데 일본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미국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객관성이 있다. 이런 장치 같은 거 조작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DHC나 DHTV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일련의 요즘 상황들을 갖다 쭉 보면서 일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경화가 많이 돼 있구나. 그 옛날 처음에 이제 패전한 다음에는 죽어 지내다가 이제 막 나라가 막 크고 시간이 흐르고 하니까 그래서 일본 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회의가 회원 수가 38,000명이고요. 그중에 국회의원이 260명인데 전체 국회의원의 40%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베 내각의 80%, 14명, 16명이 그 일본 회의 그 소속인데 굉장히 그 우경화되어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이런 단체들이 힘을 갖다 계속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런 DHTV나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막말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일본 내에서 저런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게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결국 그 기본적 1차적인 우경화의 목표는 뭐냐면은 재무장화가 아니겠습니까? 헌법 개정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정확하게 그 사태를 판단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기야 쓰레기 방송 나가서 쓰레기 얘기 안 하는 것도 이상하기는 할 거예요, 최경철 의원. 네, 그래서 저런 TV를 무시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게 막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작은 데서 막말을 떠들어도 이게 쉽사리 다른 데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런 혐한 TV에 대해서 조기에 우리가 초전박사를 좀 시켜놓을 필요가 있는 것인데 결국 일본이 근대화를 하면서 일본 사무라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일본을 변화시켰습니다. 일본 사무라이들은 도쿠가와 시대에 한 300년 가까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결국 그 평화 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뭘 할까? 결국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지식의 지평을 넓히고 세계 정세를 알게 되고 결국 일본이 개항을 하고 그래서 일본이 발전된 나라가 되었는데 그 지식의 근저에는 일본이 결국에는 많은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일본은 과거 수십 년 동안 경제동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돈만 아는 나라. 돈만 아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결국 세계 평화에 대한 공부도 없고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부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일본이 공부하지 않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런 DHC 같은 형편없는 방송이 함부로 말을 짓거리는 이런 시대까지 온 것이죠. 결국 우리가 DHC가 한국에서 단 한 병의 화장품도 팔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이번에는 응징을 해야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짓거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우리가 회초리를 드는 그러한 작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잖은 권혁기 관장은 평생 저런 방송 못 나갈 거예요. 뭐 DHC 방송 못지않게 막말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보면은 일단 DH 방송은 DNA 자체가 전범기업 DNA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일제의 침략성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아베 극우 정치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당연히 엿보이고요. 글로벌 시대의 판매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이미 없어졌죠. 한국에 있는 DH 소비자도 DH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고객입니다. 자신들의 고객에게 저런 조롱과 막말을 하는 저런 기업은 기업으로서의 존재 가치 또한 없다.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최경철 의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비록 일본 내에 영향력이 미미한 방송사라긴 하나 일본 일제의 저 침략성은 독버섯처럼 언제든지 커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적극적인 대응이 차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 히틀러 시대 때의 유태인 학살에 대한 반성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전범을 끝까지 찾아내서 처벌을 했고 그 덕분에 반성과 화합으로 지금의 독일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일본은 일제는 일제 청산을 절대로 스스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위장된 평화와 반성이 이번에 속살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한국민의 위대한 힘으로 일본이 못한 반성을 저희가 반드시 하게 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차제 말씀하신 것처럼 불매운동은 끝날 문제가 아니라 DHC 본사가 대혹 각성하기 전까지는 퇴출운동까지 전개되는 것이 올바른 응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성이 아니라 망할 때까지 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